엔비디아 팔고 테슬라로 갈아탈까요?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 주주분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급기야 엔비디아의 하향 리포트까지 출연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엔비디아 지금 갈아타야 될 때인가에 대한 영상인데요. 여러분 느낌 딱 오시죠? 아닐 것 같은. 맞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하향 리포트는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집중 취재해 봤습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의 악재를 6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칩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의 반독점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프랑스를 이어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영국에 이르기까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실적 대비, 실적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다섯 번째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성장세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이상 최근 엔비디아에게 터져나오는 악재들을 모아보았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AI의 신드롬을 타고 거침없이 질주하던 엔비디아가 AI 칩 공급 병목 현상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반독점법 규제 리스크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데요.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 엔비디아의 AI 칩 공급망에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AI 칩 유통 시장이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제재 가능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엔비디아에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말 예비적 단계라면서 현재로서는 규제 조치를 간주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답니다. 자, 최근 소식통에는요, 유럽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영국 등도 지금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자, 올해 들어서만 150% 넘게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가 최근 주춤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월가의 한 기관 뉴스트리트라는 리서치에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처음으로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현 125.83달러보다 8%, 고작 8% 높은 135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해 240%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56% 급등해서 그 가치를 이미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매출 증가폭이 10%대 중반으로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세 시나리오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엔비디아는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엔비디아의 실적은 탄탄하겠으나 현 시가총액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과거 성장률이 10%대로 둔화되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 퍼는 20배 선에 머물렀는데 현재는 40배라고 합니다. 즉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약세 이후 다시 매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팔자 쪽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올해 엔비디아 투자 등급을 하향한 기관은 독일의 DG 은행과 뉴스트리트 리서치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자, 탑랭크스닷컴에 따르면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다루는 41개 분석 기관 중에 중립 의견을 낸 것은 달랑 3개뿐이고 나머지 38곳은 매수 의견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요까지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근 악재와 그래서 엔비디아 팔아야 된다라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엔비디아 팔고 테슬라 갈아타야 될까요? 자,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한데요. 불과 한 달 전에 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에 어떤 의견 나온지 아시죠? 이제라도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로 갈아타야 될까요?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갈아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 엇박자죠. 완전 엇박자죠. 근데 진짜 그 엇박자 투자를 한 이들이 있다니까요. 한국의 서학개미들. 저희 미주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도 테슬라를 기다리다 못 견디고 테슬라 팔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 갈아탐. 그분들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만 몰빵 투자를 해서 그래요. 더불어서 포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씩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보세요. AI 칩 공급 병목 현상. 자,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곧 풀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 퇴근길, 출근길에 트래픽과 같은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돼 있는 거. 벌써 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영국 등의 반독점법. 자, 사실 반독점법에 엔비디아가 주요 타겟으로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거는 왕년에 빵 주식들만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독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독점법을 해서 태클 거는 거였는데 엔비디아가 이 반독점법의 후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의 위상이 과거와는 무지 달라졌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출발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프랑스거든요. 유럽연합이거든요. 여러분 프랑스 유럽연합이 반독점법을 안 거는 기업이 있습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마소, 구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끝나죠? 반독점법 딱 해가지고 뭐 퇴출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에 세금 좀 더 많이 내라. 요 정도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실적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주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멘텀이 줄어든다든지 가이던스 성장성이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아도 성장성이 무뎌지고 모멘텀이 줄어들면 그 주식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치 요즘 미국 경기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전히 경기가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조금 꺾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엔비디아의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엔비디아만의 성장성, 모멘텀, 가이던스가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호재 중에 호재라는 거죠. 성장성이 둔화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엔비디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뭐 애플, 뭐 구글, 마소 다 자체 칩을 만들려고 벌써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쪽 엔지니어 파트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만 더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이 AI 칩에 대해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느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저곳에 수십 년 동안 개발한 엔지니어들의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걸 폐쇄형 체제가 아니라 그걸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저 어릴 때 옛날에 TV에서 봤을 때 보면 뭐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뭐 F-15 전투기를 뭐 몇 대를 들여왔다 샀다 막 근데 향후 AS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력을 뭐 이전해 준다 안 준다 막 엔비디아는 그걸 오픈해 버린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게 나올까요? 그렇죠. 자신감인 거죠. 자신감. 응? 이 정도의 노하우는 오픈해도 우리는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 매출 증가폭이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계속 어느 정도 예정됐던 부분이죠.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 테슬라가 혼자서 전기차 만들 때나 이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증가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증가폭이 둔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간히 황 사장이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한 뭔가 더 필적할 만한 것을 보이지 못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주식 투자라는 게 그거예요. 꼭지꼭지 포모를 따라다니면 결국은 폭망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테슬라를 팔고가 아니라 테슬라의 비중을 좀 줄이고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저희 미주노는 한결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시장은 AI, 엔비디아, 반도체 빼고는 갈 수가 없다. 엔비디아를 판다고요?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눌림목 현상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물론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선두주자니까 제일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골이 깊으면 정상이 높은 법, 정상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떨어져도 제일 먼저 치고 나간다니까요. 엔비디아의 한때 별명이 횡보디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 당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과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엔비디아를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호흡만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에 물리신 분들은 호흡만 좀 길게, 어떻게 길게? 향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엔비디아 주가가 어디가 있을까? 테슬라 주가가 어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렇게, 그렇죠, 엔비디아에 물렸다고 밥이 안 넘어가거나 잠이 안 자거나 뒷목이 땡기거나 하는 일은 없어지는 거겠죠. 자, 지금 마이클 윌슨이 이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 미국 주식이 1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냈네요. 받을 수 있죠.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왔고 언제 어느 때고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엔비디아는 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한번 모양을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일봉이거든요. 데일리봉 어떻습니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을 계속 높여 21선 타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횡보가 아니라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들고 있는 엔비디아의 모습. 물론 과거처럼 좀 계속 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테슬라가 너무 잘 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저희 미주놀이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반반 같이 사야 된다. 여러분,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몰빵만 하지 않으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 엔비디아에 마진 써서 몰빵하신 분들은 마진만 터시고요. 오케이,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오늘 다 얘기하겠습니다. 한 110불 정도? 이게 뭐냐면은 50일 이평선이거든요. 추세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 두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지금 엔비디아에 물리신 분들 걱정 없이 잘 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아이폰이 마음에 들어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는 아이폰 버리고 갈아탈 전화기가 없어요. 전기차를 싫어하면 모를까 테슬라를 버리고 갈아탈 만한 전기차가 좀 있긴 있네요. 포르쉐 걔도 멋지고. 하지만 여러분 가격 대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셨죠? 변함없이 저희 미주노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